어떤 학생들이 카메라를 안 킨다고 해서 그 카메라를 켜달라고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만큼만 딱 보여주더랍니다. 이만큼만. 그러면서 채팅창에 쳤대요. 교수님, 대머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얼굴인가요? 자, 이 이야기에 우리에게 권위 없는 권위주의라는 도전적인 단어가 비대면으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 발제는 교수자 터치입니다. 네. 함께 참여하는 환경을 만드는 터치 하나. 이런 주제로 광민철 한국 액션러닝협회 코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저희 평생교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강사 여러분, 그리고 아마도 교육 학습을 담당하고 계신 저희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지켜보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해볼 이야기들은요, 제가 조금 이따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지만, 사실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 학습자들 카메라 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도전적인 질문을 제가 좀 드릴게요. 평소에 비대면 수업 아닐 때, 평소에는 그분들이 정말 카메라를 켜고 상호작용하고 있었나요? 자, 우리들이, 교수자들이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시점이 오히려 코로나로 학습을 해봐야 될 순간이 지금 왔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조금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평생학습이 특별한 이유도 조금 자랑을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전국에 계신 강사님들, 그리고 그 환경에서 학습을 하려고 애써서 평생교육관까지 버스를 타고 달려오셨던 그 자그마한 모습들이 비대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를 터치, 이렇게 제가 지금 선생님들의 손을 잡아볼 수 있는 것처럼, 손을 못 잡더라도 마음이 오고 가는 것처럼 한번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은, 저는 상호작용을 함께하는 수업, 평생교육, 그리고 교수학습 지원, 그리고 퍼실리테이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모습들입니다. 함께 포스트잇을 주고받고 대화를 하고 눈을 마주치고 했던 환경에서 함께 학습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작년 2월로 돌아가서 그 순간은 정말 저희한테는 깜깜이었습니다. 단 하나도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왜? 만날 수 없으니까요. 거기다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의 한 평생학습기관에서 확진자가 수업 도중에 나왔고요. 그리고 수업 중에 그게 확산이 됐습니다. 멈출 수밖에 없었죠. 아마 전국의 평생학습 관계자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했던 그 사업들 다 포즈, 멈춤을 했어야만 한 순간을요. 그런데 우리 교수자분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학습자분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저는 약간 행운이라고 여길 수 있을 만한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순간들, 제가 해야만 하고 제가 저기 있어야 되는 순간들이 없어지자마자 저는 낭떠러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조금 빠르게 한 걸음 한 걸음 대비를 하기 시작했을 뿐이고요. 아마 지금은 여기 앉아 계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평생학습 관계자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정답들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예시 하나 들어드렸죠.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의 카메라를 켤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각자의 해답은 만들어갈 수 있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시간 순서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첫 번째는 비대면 환경, 무엇이 가장 어려웠나요? 한번 과거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뭐가 제일 어려우셨을까요? 우리가 힘들어했던 환경, 그것 때문에 학습자 역시도 힘들었을 거고요. 두 번째, 평생교육,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한번 현재로 한번 와볼게요. 반대로 이 질문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있을 겁니다. 제도교육이 아니라 평생교육만 가지고 있었던 그 특별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 때문에 눈물 짓고 껴안고 강사님들의 개인 연락처를 물어서 고맙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 그게 바로 평생교육의 특별한 이유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찾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 자신에게, 그리고 저희 교수님들, 강사님들, 그리고 교육관계자, 교담자 여러분들께 한번 당부드리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변화해야 될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대면, 온라인, 디지털, 무엇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사실은 평생학습기관보다 더 빨리 움직였던 곳은 어디일까요? 학교입니다. 예, 우리는 포즈할 수 있었지만 그분들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전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뚜껑을 열어야 됐고요. 줌도 급히 배우셨어야 됐어요. 그때 가장 두려웠던 거는 나 줌이 뭐야? 어떤 사람은 다른 거 쓴다는데 디지털이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6개월 정도 지나서 85만 명에게 연구한 결과는 열어봤더니 전혀 다른 거였어요. 디지털이 두려운 게 아니라 열었더니 학습자들과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는 그 자리, 그리고 학습자들의 그 숨결을 느낄 수 없는, 그게 더 두렵고 어려웠던 거죠. 우리의 학습 현장은 대부분 시각과 청각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미각으로 학습하는 현장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각과 청각 외에 다른 것들을 잃고 나니까 우리의 육감도 없어지는 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터치는 촉감이 아니라 학습 현장에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힘들어했고 웃었고 옷을 신경 쓰고 입고 오셨고, 그렇죠? 옆에 사람들에게 매너로라도 경청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터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나서 상호작용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나 해야 됐습니다. 코로나는요, 대응할 매뉴얼도 없는 혼돈 그 자체였어요. 문제가 얼마나 난이도가 있느냐, 그리고 그 시급성에 따라서 5가지 분류를 하는데 그중에 카오틱의 영역이 바로 119의 영역입니다. 그게 바로 혼란, 혼돈이에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때우면서 해결책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백신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들이 그렇게 바라는 집단 면역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게 유일한 활동이었죠. 그래서 뚜껑을 열었을 때 교수자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단 하나는 사실은 대부분의 교수자분들은 일방적 수업이었어요. 단 5.9%만 쌍방향 수업에 도전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었어요. 교수님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 수업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선생님, 교수님 여기 아래 눌러보세요. 음소거 해제 안 됐어요. 그렇죠. 터치입니다. 서로 대화하고자 했던 요소들이 속속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서 카메라를 켜지 않게 되고 혹시나 학습자들이 카메라를 켤 수 없었던, 집에서 수업을 하는데 내 동생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뒤에 뛰어간다든지 환경이 아예 달라졌다는 점들을 고려하면은 저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 5.9%는 진짜 의지가 대단하신 교사님들의 어쩌면은 새로운 교육에 대한 저항군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를 조금 정리해 보자면은 기관이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느립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수자들은 뭐 해야 되느냐? 어떻게든 예전에 그 학습자분들과 눈물을 흘렸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다가서려는 노력을 했다는 거고, 그게 오히려 기관의 대응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저희 정말 대응 잘해주시고 노력하셨던 저희 평생교육 강사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하면서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애착이 있는 마음으로, 학습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평생교육 환경,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자, 평생교육이 제도보다 특별했다는 점, 풀뿌리라는 단어로 저는 항상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문해 수업도 학습자가 다른 걸 원하면 달라져요. 제가 가장 가슴속으로 눈물을 흘렸던 사례는 문해교육 선생님께서 한 어머님이 딸의 집에 혼자 버스를 타고 가는 게 꿈이었대요. 한글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버스를 타는 법을 가르쳐 드려야 됐어요. 터치죠. 우리는 대면의 순간에도 그렇게 학습자에 맞춰서 하나 변화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그러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어떠세요? 표정이나 감정이나 저 사람들과 함께 학습을 했던 강사나 교수자들이 오히려 더 감동받고 더 함께하는 그 희열들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잃어버렸으니, 그거를 우리가 가질 수 없게 되니 오히려 아픔이 있는 거는 교수자분들이 아닌가 또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단계에 이르릅니다. 그냥 수업을 하나씩만 준비하고 그냥 수업을 어떤 교재를 그냥 읽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을 찾아냅니다. 근데 풀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평생교육과 제도교육과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정해진 학습 제공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상황에 맞춘 학습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드린 표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우측 아래 보시면 고정된 선언적 지식은 뭐냐면은 책만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평생학습은
책만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도 동네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역마다 지역명을 따서 땡땡학을 적용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있었죠. 다이어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자, 다이어트는 우리에게 답이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절레절레 하면서 답이 없다고 하세요. 다이어트 필요 없는 분들이신 것 같은데도. 자,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라 다 아시는데, 이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돌아가려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불확실한 조건적 지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한테 받는 지식으로 전환이 돼야 되고, 그것을 이루었던 게 평생학습이에요. 저는 지금 은평구에 있어서 은평구의 평생학습 사례를 들어드려야 되겠지만, 어떤 우리나라 끝에 있었던 서귀포의 한 선생님 예를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초에 아무도 비대면 교육을 생각을 하지 않을 때 한 강사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요, 본인의 요가 자세를 영상을 찍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터치할 수 없으니까 당일날은 코칭만 하는 걸로 줌을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 때 부분이고 강조드릴 부분이기도 한데요, 요가를 하시다 보면은 자세가 내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못하는 게 가장 커요. 그래서 요가 선생님들이 오셔서 자세를 교정해주고 천천히 호흡을 해주시고 함께 대화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걸 학습자 혼자서 비대면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른팔에 있는 위에 근육이 당기시면은 자세가 성공하신 거예요. 만져보세요. 단단해지셨죠? 그 터치, 학습자 입장에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 그 하나하나가 사실 평생교육에서만 볼 수 있는 대단한 일이었죠. 그렇다고 제도교육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교수님들이 이 환경에서도 쌍방향 프로젝트, 문제 기반 수업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노력들에 다 쓸어 모아서 우리는 대체 뭐를 해야 되느냐,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말씀드릴 겁니다. 어떤 학생들이 카메라를 안 킨다고 해서 그 카메라를 켜달라고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만큼만 딱 보여주더랍니다. 이만큼만. 그러면서 채팅창에 쳤대요. 교수님, 대머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얼굴인가요? 자, 이 이야기에 굉장한 우리에게 권위 없는 권위주의라는 도전적인 단어가 비대면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자, 학습자를 바라보는 시선과 철학 세 가지, 아마 교원대학교나 교수법 1학년 1학기 때 배우셨던 내용일 거예요. 맨 왼쪽 보시면은 그 쥐가 돌리고 있는 모습 있죠. 학습자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변화하는 사람들이야. 내 말을 들어. 저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아주 기초적인 수업을 할 때는 저 학습관도 필요합니다. 빨리 전달해 줘야죠. 그래야 기초를 빠르게 쌓아갈 수 있죠. 우리가 수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수업이 뭔지 모르면 참여도 못하죠. 하지만 과연 첫 번째 우리가 통제를 하는 전략이 과연 먹힐 수 있는 환경이 비대면인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렇다면 전략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인지주의로 가볼게요. 저거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였다면 기억을 잘하고 그들이 기억장치를 잘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교수자들이 더 쉽게 가르치고 응용해서 가르치는 분야로 점점 넘어오는데요. 아직까지도 저 단계까지도 사실은 학습자 중심이라고 보기에는 약간의 철학 차이가 있습니다. 맨 오른쪽으로 바로 가볼게요. 구성주의. 저건 뭐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학습자는 가르친 대로 배우지 않는다. 가르쳐주면 학습자는 곱씹죠. 내 상황을 만들죠. 아까 문혜 할머니 이야기 드렸죠. 본인이 버스를 타야 되는 그 상황으로 문혜라는 걸 곱씹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평생교육에서 이 철학보다 학습자와 터치하고 학습자가 대화하는 방법들을 터득하게 됐는데, 그거는 기법이나 기술이나 369 게임이나 줌에서 화면을 껐다 키는 그런 단순한 작동이 아닌 학습자의 중심으로 학습자가 원하는 걸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이셨을 겁니다. 아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걸 조금 정리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게 아마 오늘의 마지막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에는 통제라는 전략이 먹혔습니다. 저희 70년대, 60년대 혹시 학교 다니셨던 분들, 또는 한 반에 우리 반이 45명 이상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극히 공감하실 게, 선생님들이 책 이렇게 들으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 정수리 보이면 맞는 거야. 요즘은 큰일 날 일이죠. 그렇죠? 그때는 통제라는 게 됐어요. 지금 그렇게 수업했다가 난리 납니다. 어머님들 다 쫓아오실 거예요. 그죠?
학습자는 선생님 말을 들어야 돼. 반대로 과연 선생님은 학습자 말을 듣고 계셨나요? 자,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컴퓨터 앞에 선생님들도 한번 수업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상상해 보세요. 옆에 내가 벗어놓은 양말이 있고요. 갑자기 택배가 띵동 울립니다. 택배 받으러 가야 돼요. 교수님이 가지 마세요 해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통제는 언제 먹히는 전략이냐? 완전한 권력과 완전한 자원을 선점했을 때만 가능해요. 성적을 줄 수 있다든지 그때는 통제가 어느 정도 되죠. 하지만 통제로 평생학습을 이끌어 나간다고 주장하시는 분을 저는 못 봤어요. 그죠? 통제를 하려고는 하시겠죠. 출석해 주세요. 출석 못 하시면 전화하고요. 근데 이때부터 전화하는 순간부터는 통제가 아니라 안 냅니다. 그죠? 아까 이야기하는 거, 이 근육 설명드리는 거 말씀드렸죠. 단단한 거 느껴지세요? 안 냅니다. 그래서 비대면 상황에서는 그가 오롯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 아니면은 효과가 과연 있을까? 없다가 아니라 있을까 한번 의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거는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색하면 다 나와요. 저보다 구글이 더 똑똑하고요. 그걸 보는 30분을 소요하신 학습자가 저보다 더 교육학 기본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때 이 교육학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신가요? 어떻게 사용하시면 좋을까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력하도록 질문하는 퍼실리테이터 또는 저희 다른 말로는 코치. 그렇죠. 지식을 줬으면은 질문하고 이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취업하면 당신의 꿈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학습자 중심적인 대화가 빠지게 되면 온라인에서는 끈이 끊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잘하고 계실 테지만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은 가르치고 검사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려요. 좀 도전적인 말만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저희 커피 쿠폰 많이 쏘시죠? 커피 쿠폰 받고 학습자들 화면 많이 끄는 거 보셨죠? 자, 저는 선물을 초반에 주지 않습니다. 아니, 안 드려요, 사실은. 외제적 보상을 안 합니다. 차라리 끝나고 주사기 돌리고 고생하셨다고 서로 추첨하게 하고 서로 칭찬해서 드리게 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조작하고 그들에게 학습을 그냥 몰고 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혀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믿어드리고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기다려드릴게요. 혹시 컴퓨터에 어떤 화면 뜨세요? 왜 안 되시는 것 같으세요? 기다리세요. 괜찮아요. 혹시 다른 분이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다음에는 평생학습관에 한 분만 나오시면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좀 드라마틱한 이야기인데 79살, 올해는 이제 80이 되셨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 줌하고 협업도구, 패들렛이라는 협업도구를 가지고 복지회관에 수업을 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저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수업하고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당부드리면서 좀 마지막을 마무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수업의 주인공이 누구죠? 운 좋게도 저는 이 약간 한 뼘 정도 높은 단상 위에 서 있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주인공이죠.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도전시키고 도움이 되고 하게 하는 게 교수자의 입장이라면 저희 평생학습의 문해 강사 선생님들, 뜨개질 하시는 강사 선생님들, 그리고 인문학 하시는 강사 선생님들 모두 우리가 그들을 잘 터치하고 있는지, 그들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조금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씩 물어봐 주세요. 수업하다 멈추시고 어떠세요? 소리는 괜찮으세요? 하나씩 물어봐 주세요. 그게 실제감을 감성적으로, 인지적으로 학습, 그리고 교수자, 그 옆에 있는 학생들과의 실체감을 높이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제언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도구들 고민 많으실 겁니다. 이건 지금까지 드렸던 이야기랑 다른데 이 말씀만 드리고 좀 마무리 드리고자 합니다. 도구도 중요합니다. 근데 도구 많이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터치의 시간을 쓰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단, 학습자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도구로 수업을 꾸리시면은 학습자는 풍덩 여러분의 수업에 빠져드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업을 사랑하고 교육학을 연구하고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는 곽민철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